요즘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잘못된 자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향해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거나 고개를 숙인 채로 화면을 들여다보는 잘못된 자세는 목과 척추에 무리를 주는데요. 이렇듯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 때문에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과거에는 노화에 의해 척추뼈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탈출하거나 파열돼 발생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디스크는 건강하십니까? 어깨 이쪽에 완전 송곳으로 완전 찌른다는 느낌. 지속적으로 뭘 갖고 누르듯이 짹짹거리니까 신경이 자꾸 가다가 자다가 깨고 그러고 이제 요 진통제 먹고 이제 좀 덜 아프면 이제 지치가 자는 거죠. 지치갖고 다리가 심줄이 있지. 거기 이제 이래 저리고 아프고 그리고 많이 못 걸어서 왔지. 디스크 초기에는 목이나 허리에 가벼운 통증만을 일으키지만 계속 방치하게 되면 팔다리의 감각 이상과 근력 저하뿐만 아니라 마비 증상까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때로는 수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증상이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많은 분이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치료를 망설이게 되고 이와 함께 재활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수술 단계에 가기 전 보존적 치료 요법으로 미리 병을 방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디스크와 치료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안기찬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뼈 사이에서 우리 몸에서 그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일종의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결국 척추뼈 사이사이에서 존재함으로써 척추의 유연성이나 운동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디스크는 다른 무릎 연골과 마찬가지로 20대 후반부터 조금 변성이 오기 시작하죠. 일종의 노화 현상이 진행되는 것인데 초기 노화 현상은 주로 탈수라는 어떤 그런 그 기전에 의해서 노화가 또는 변성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변성이 진행되고 나면 디스크 자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심해지면은 척추 자체의 변형도 주기 때문에 일반 환자분들께서 척추의 통증, 특히 경추통이나 요통을 호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 압박에 의해서 상지 또는 하지 쪽으로 방사통 또는 저림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디스크 환자를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카테고리를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요소는 환자의 증상과 그 다음에 방사선 촬영, MRI 같은 방사선 촬영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그룹에 있어서는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자가 증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MRI 소견도 신경 누르는 게 훨씬 좋아지는 사람을 우리가 A그룹으로 나눈다 치면 BC그룹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D그룹 같은 경우는 치료하는 과정 또는 이후에도 환자의 증상도 별로 호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MRI 같은 그런 영상 장비의 결과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환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마비 증상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A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결과의 환자들이고 D그룹 같은 경우는 어쩌면 수술적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환자들이 좀 애매한데요.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증상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시적인 MRI를 찍어보면은 MRI상에는 크게 변화가 없거나 또는 또 오히려 약간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그룹 같은 경우는 MRI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환자의 증상 자체는 그렇게 별로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B그룹, C그룹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결과가 어떤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답은 하나 있습니다. 디스크는 자연 치유된다는 것.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보존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 자체가 흡수가 된다든지 염증이 가라앉음으로써 통증이 완화되면서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은 디스크 증상이 발생되면 처음에 통증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몇몇 케이스에서 보시다시피 통증 주사를 통한 신경 차단술이라든지 염증 주사를 놓게 되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 이전에 아주 다양한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많이 올랐지만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시원하게 느껴지는 6월의 아침. 진료를 기다리는 편안한 표정의 박혜주 씨는 올 2월만 해도 목 통증으로 인해 항상 표정은 굳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무척 안정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목 통증이 너무 심해 동네 병원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이곳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깨 이쪽에 완전 송곳으로 완전 찌른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이 병원으로 바로 오게 돼. 그러니까 아팠을 때는 거의 꼼짝을 못 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일반 생활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병원 오실 때는 팔이 좀 이렇게 끊어질 듯한 아픔, 그지? 그래서 사실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거의 자유롭게 다 돌아가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가 목에서 신경이 누르면 결국 팔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신경이 누르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거든, 과민하게. 지금 이제 거의 다 좋아졌잖아. 2달 만에 거의 다 좋아졌고, 지금 이제 이거 심근 반사 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업적으로 이제 목이나 또 허리 같은데 이 척추에 하중이 안 가게끔 그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자세나 이런 것을 좀 잘 해야 되고, 또 근력 운동하면서 그 척추에 부담이 안 가게끔 옆에를 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서 잘 유지시키면 좋지 뭐. 이분께서는 47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머리를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나 목의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자세를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 무리가 간 디스크는 변성을 일으켜서 결국 파열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환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 병원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울면서 들어오고 팔을 자체를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탱하면서 따님과 함께 겨우 들어왔었는데, MRI를 이렇게 그냥 찍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수면 상태에서 아마 MRI를 찍었던 것 같은데 척추 자체의 그 디스크가 완전 파열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치료, 신경 블록이라든지 차단술 이런 걸 통해서 약 한 2개월 만에 환자 증상 자체는 거의 80% 정도 좋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뇌에서 신경이 타고 쭉 내려오는데 앞쪽 디스크가 완전 파열되어서 신경 쪽으로 50% 이상 이렇게 밀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약 6주 만에 이 디스크 사이즈가 50% 정도 호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찍은 MRI를 한번 보시면 앞쪽에서 보였던 그런 신경 압박이 현저하게 줄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자기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미용 사업을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참 중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내가 요번에 한번 아파봄으로써 건강이 최고라는 거를, 건강해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죠. 이제 이 직업을 하니까 이제 안 아프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죠. 척추 협착으로 인해 잠을 못 잘 정도로 팔꿈치가 아팠던 박정현 씨. 가만히 있어도 팔꿈치에 통증이 느껴져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증상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팔꿈치와 손가락 감각까지 둔해져 겁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팔뚝 쪽이 제일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어깨 쪽인데, 지속적으로 뭘 갖고 누르듯이 짹짹거리니까 신경이 자꾸 가다가 자다가 깨고 한 5일 정도 잠 못 자다가, 그래갖고 이제 요 진통제 먹고 이제 좀 덜 아프면 이제 지치가 자는 거지, 지치갖고. 지금은 조금 잡니다. 근데 깊이는 못 자고 한 2시간 정도에 잠시 깨는 것 같아요. MRI상에 오른쪽이 훨씬 더 심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왼쪽이 아픈 사람들은 일종의 다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꼭 신경뿐만 아니고 무슨 혈관성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와 동반된 협착증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이 결국 머리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혹시 머리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는 여기 우리 상완 신경총이라 그래가지고 목에서 신경이 빠져나온단 말이죠. 빠져나오는 뒤에 신경 뭉치들이 어깨 주변에 이렇게 해서 팔로 내려가거든요. 혹시 그런 상완 신경총에 또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다른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박정현 씨는 전체적인 신경 압박은 오른쪽이 심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왼쪽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요거 왼쪽의 디스크가 굉장히 경도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수술적 치료보다는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경막 외 신경 블락이라고 일종의 신경 차단술처럼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추에 척수증이 있어서 갑자기 걷지를 못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서 제가 이미 6년 전에 흉추 신경 감압술 및 척추 고정술을 실시했던 환자입니다. 갑자기 6년 만에 나타나셨죠. 이분께서는 나타나셔서 이제는 갑자기 목이 아프고 왼쪽 팔 쪽으로 심한 방사통이 있고 특히나 손가락 저림증이 너무 심해져서 찾아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수술한 흉추 쪽의 상태는 괜찮으신데 경추 쪽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디스크와 더불어서 후종인대 골화증과 그 다음에 후관절증, 우리 척추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셔가지고 그 관절이 커짐으로써 인해서 오는 협착증 3가지 병변이 동시에 발생된 그런 환자였습니다.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신경이 누르는 쪽으로 증상이 빨리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착증 같이 이렇게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 자체가 이 신경의 압박이 어느 정도 한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께서는 오른쪽의 신경이 훨씬 더 많이 눌리는 것은 만성화됐다는 거죠. 그러나 증상 자체는 언젠가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현 씨는 통증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증 주사 치료를 받습니다. 통증 주사 치료는 약해지거나 병변이 발생한 부위에 증식제를 주입해 강화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치료를 반복할수록 재생과 강화 작용이 촉진돼 통증을 개선하고 튼튼하게 재생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디스크 환자의 보존적 치료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이전 단계 또는 시술 이전 단계로서 이런 경막의 주사라든지 신경 차단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신경 차단술의 주 목적은 1차적인 것은 통증 치료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냐면은 들어가는 약제에 따라서 통증을 조절하는 직접적인 약제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킴으로써 인한 통증 효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 주변에 생기는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희석시켜서 그 통증을 조절하는 게 세 번째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주사를 통해서 바로 통증이 개선되는 분도 있지만 결국 신경 주변으로 이게 주사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경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좀 더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이 흡수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뭐 내 뜻대로 안 되겠지만은 뭐 이제 뭐 운동도 좀 병행하고 다시는 좀 안 아프기를 바라. 이 한번 아프고 나니까 좀 팔이 한 번씩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기분도 들고 고통이 많이 떨어져요. 허리 디스크로 7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온 남원술 씨. 허리 통증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이 병원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또 다른 신경 증상으로 인해 오늘 주사 치료와 신경 성형술을 받게 됩니다.
마음은 착잡하지만 오늘 시술을 통해 좀 더 건강한 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견뎌봅니다. 한 6년 전에 수술 한번 했었어요. 4번하고. 뭐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그냥 계속 잘 그냥 생활해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복부 운동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허리가 많이 땡기더라고요. 허리 땡기기 시작하면서 다리까지 이제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꾹 찌르는 그 같은 느낌? 그러고 막 잡아 당기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왔어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 때문에 일단은 뭐 원장이 제일 빠르다 하니까 또 그쪽으로 했지. 남문술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예. 다리는요? 다리가 좀 땡겨서 그래서 이전에 아마 수술한 부분에 대한 그 유착, 그 부분에 대한 신경 압박도 좀 있고, 그다음 밑에 새로 생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어쨌든 그 비수술적 치료로 주사 치료하면서 그 신경 지나가는 공간을 좀 확보하는 그런 풍선 성형술을 지금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약 한 7년 전에 타 병원에서 허리 4, 5번에 대해서 신경감압술 수술을 이미 실시했던 분입니다. 본인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부터 왼쪽 다리에 근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내원했을 당시에는 그게 좀 더 진행되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서 사진 촬영, MRI 촬영을 하였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4번, 5번 이전에 이제 수술했던 부분이고, 왼쪽 부분이 5번, 6번, 흔히 천추 1번 간이라는 한 칸 밑에 척추 레벨입니다. 이전의 수술 부위는 감압 수술이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부분인 요추 5번, 천추 1번의 왼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자체가 상당히 협소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에 수술했던 환자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신경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병한 협착증이나 디스크와 감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환자에 대한 면밀한 신체 진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남원술 씨. 예전에 한번 받아보았던 시술이지만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두 눈을 꼭 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오늘 시술을 끝으로 허리 통증은 깨끗이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술을 준비하는 의료진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는데요. 의료진의 바람도 우리와 같겠죠. 척추신경 성형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디스크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협착증이 있을 때 신경근이 신경공을 통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일종의 좀 해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좀 확보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술 전의 시술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영상 증폭기를 보면서 정확한 해부적인 위치를 잡은 다음에 약 한 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카테터를 척추 신경관 안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변이 있는 부분에 신경근에 정확히 위치한 다음에 아주 작은 풍선을 이용해서 그 신경 주변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 공간이 조금 확보되는 물리적 압박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속에 저희들이 그 준비한 통증약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을 같이 투입함으로써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은 말 그대로 풍선을 이용해 좁아진 척추관을 확장하고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개선하는 방법인데요.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해 눈으로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정확도가 비교적 높다고 하네요. 요추 5번, 천추 1번 간에 좌측으로 신경공을 정확히 찾아서 천추의 그 틈새를 이용해서 카테터를 넣었습니다. 넣고 이미지를 확인한 후에 그 신경공에 주변에 유착이 된 것을 조금 해리를 시키면서 통선 확장을 통해서 신경공이 좀 넓혀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약간의 진통제
더불어서 저희들이 염증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재를 몇 가지 섞어서 지금 주입한 상태입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환자가 나오시면은 통증 자체가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나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윗 레벨인 4번, 5번 쪽에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한 상태라서 유착이 심해서 역시 유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확장 시술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밖을 통해서 신경공을 이렇게 확인해서 외부에서 통증 주사를 주고 나온 상태입니다. 예,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안 아픈 게 제일 바람이죠. 일단 허리가 지금 재발 안 하고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 바람이죠. 다른 거는 없어요. 몸이 제일 우선이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병실 주변을 열심히 걷고 있는 장정자 어머니. 퇴행성 척추 협착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신데요. 80세가 넘는 나이지만 아직도 병실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 힘이 들만도 하지만 유쾌한 성격 때문인지 이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냥 목욕탕에 찬물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몸 운동을 조금씩 했거든요. 그래 하다가 이래 조금 삐끗했어요. 다리가 심줄이 있지. 거기 이제 이래 저리고 아프고. 그래가 많이 못 걸어서 왔지. 선생님 믿고 몸을 뵙겠지. 이제 나가 많으니까 이제 두 번 다시는 이제 없으리라 생각하고 사는 동안에 좀 편하게 살라고 그래. 안녕하세요. 수술할 때 뭐 이렇게 핀도 좀 받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거는 그냥 신경만 풀어주는 수술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다리도 마비도 많이 풀리고, 그죠? 우리가 물리치료실 가면은 그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을 이렇게 띄워놓고 허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좀 덜 가게 해서 운동하는 게 있어요. 오늘 또 그것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장정자 씨께서는 허리를 바로 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다리 마비까지 근력 약화까지 있어서 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미 수결관, 타원뿐만 아니라 여러 한의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아서 수술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환자가 내원했을 당시에 MRI를 보시면 허리에서 쭉 내려오는 이 신경 자체가 4번, 5번에서 흔히 끊겼다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새까맣게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경 골이 이렇게 쭉 타고 끝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에 막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수술 후 사진이죠. 막혔던 부분이 지금 완전히 다 뚫려서 신경이 정상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 전에 이미 하지 마비가 있어서 제대로 보행을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신경 감압술을 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마비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가 주로 침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로 고령인 환자들이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전신적인 질환, 심폐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욕창이라든지 근력 약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조기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비가 있는 환자들은 자가 보행이나 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관절이 안 좋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중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관절 운동이나 척추 운동을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정자 어머니가 받을 치료는 AGT라고 불리는 무중력 치료기를 이용한 치료인데요.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보행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빠르고 안전하게 재활을 시킬 수 있는 재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GT라고 불리는 무중력 운동기구는 주로 관절 수술이나 척추 수술하는 환자들 중에서 하지마비가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허리나 다리에 하중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서 전체적인 보행의 밸런스라든지 근력 운동이라든지 관절 운동을 시켜서 환자가 빨리 재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척추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허리의 관절 운동이나 허리 자체의 근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람은 다 건강하게 사는 그게 바람이지.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뭐 입이 땡기면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렇습니다. 디스크 환자들이 피해야 될 생활 습관은 딱 하나입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든지 없애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좌식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허리에 가해지는 하중은 의자 생활하는 것보다 좌식 생활하는 게 훨씬 더 허리에 하중이 증가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허리를 굽혀서 드는 행동을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피하면서 생활하는 것도 훨씬 더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 병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노화나 변성으로 발생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운동과 좋은 생활 습관과 자세를 가져서 디스크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환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개인별의 적절한 맞춤 치료가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의 척추가 만세를 부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디스크. 방치로 인해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은 더는 디스크를 손상하지 않고 자연 치유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잘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지만 건강만은 더 힘들기 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